2004년 12월 16일 목요일 밤 11시 50분 경주 경찰서 외동지구대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말문을 띄우기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틀 전 친구들과 함께 경주 양남면 용담사 입구의 계곡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야생 개구리를 잡는 것은 엄연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곡의 나무에 걸려있던 무언가였습니다. 그가 본 그 형체는 마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검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건이 60도 경사의 가파른 계곡 아래 나무에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떨어진 낙엽이거나 동물의 사체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그 광경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형체는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경주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말입니다. 이 작은 신고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0도 경사의 깊은 계곡 아래 한 여성의 시신이 나무에 걸쳐 있었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어두운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팬티도 일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이었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낙엽이 흐트러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사망한 후 위에서 계곡 아래로 버려진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살펴보니 부러진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계곡 상단의 돌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위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나무와 돌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다. 시신에서 발견된 것은 옷과 신발뿐이었습니다. 지갑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신원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명백한 타살 사건이자 계획된 유기범죄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산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외딴 계곡. 왜 범인은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지문을 채취했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왼손의 세 손가락에서 겨우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주에서 가출 신고된 여성들 중에 일치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47세 엄씨. 경주 황우동의 집장촌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 엄씨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소의 종업원들, 주변 업주들, 손님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엄씨가 2002년 8월에 은행에 3억 5천만 원을 예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2004년 경주 시골 지역에서 3억 5천만 원은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 은행은 이 고객을 VIP로 취급했고 한 명의 차장이 그녀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 차장이었습니다. 40세의 서울대 출신 똑똑하고 깔끔한 은행원.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엄씨가 행방불명되기 직전인 11월 14일 오후 4시경 이 김 차장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점점 짙어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김 차장을 추적하면서 수사는 복잡해집니다. 김 차장은 그날 저녁 엄씨를 만나 양남면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내연녀가 있는 포항으로 가서 새벽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내연녀에게 확인해보니 그 여자는 정말로 김 차장이 그 밤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차장은 범인이 아닌 걸까요? 그때 중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장원 종업원이 탐문 조사에 응하면서 11월 18일 기업은행 앞에서 엄씨를 봤다는 증언을 합니다. 만약 김 차장이 11월 14일에 그녀를 죽였다면
18일에 어떻게 그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수사의 방향이 뒤틀립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미장원 종업원이 다른 여자를 본 건 아닐까요? 아니면 김 차장이 정말 무고한 걸까요? 수사팀 내에 의혹과 혼란이 가득해집니다. 수사가 막혔을 때 우연히 나타납니다. 한 형사가 계속 은행을 방문하며 경비원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욕구를 느낍니다. 경비원은 어느 날 그 형사에게 이상한 일을 알립니다. 2004년 11월 25일 김 차장이 자신의 차 조수석을 뜯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조수석 의자를 통째로 떼어내고 말입니다. 김 차장은 멸치젓갈 냄새가 난다며 불태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누가 단순히 냄새 때문에 차의 조수석을 뜯을까요? 형사들은 즉시 그 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경주의 모든 쓰레기 매립장, 카센터, 정비 공장을 돌아다니며 찾습니다. 10일이 넘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 직전 한 형사가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십니다. 거기서 고물업자를 만나고 그 고물업자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 의자는 고물상에 팔지 않습니다. 시에서 소각했을 겁니다. 경주의 소각장들이 확인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그때 고물업자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초자 개업한 고물상이라면 어디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알려주는 세 군데의 고물상 위치. 형사들이 첫 번째 장소로 갑니다. 오겨봉 중턱의 한 고물상. 그 공터를 살펴보니 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찾으라고 놓아둔 듯이. 그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봉제선 사이와 바닥면에 희미한 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혈흔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피해자 엄씨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의자에서 발견된 섬유질도 피해자 손가락에서 나온 섬유질과 동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행의 VIP 고객들에게만 주는 증정용 담요. 그것이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담요에도 피해자의 혈액이 있었고 피해자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범인은 이 담요들을 차 안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집에 있었고 수갑을 채워질 때 자신의 아내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02년 8월 김 차장은 피해자 엄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관리해달라는 위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 중 1억 9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2004년 7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챕니다. 김 차장은 위기에 빠집니다. 잘릴 위험, 수사를 받을 위험. 그는 피해자를 유혹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8,700만 원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2,200만 원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독촉했습니다. 당장 돈을 안 주면 은행에 신고할 거야. 넌 잘릴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말도 했습니다. 넌 내 남편이 돼야 해. 죽으면 나하고 결혼해야 해. 김 차장은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갚아도 이 여성은 계속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2004년 11월 14일 밤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강변에 가서 대화를 합니다. 격분한 피해자. 격분한 김 차장. 그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조수석에 눌렀습니다. 질식살인 그 후 그는 은행의 담요로 시신을 덮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10일간 방치했습니다. 부패가 시작될 때쯤 그는 차를 몰고 용담사 계곡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던집니다. 혈흔이 묻은 조수석은 불태우려 했지만 결국 고물상에 팔려가 발견됩니다. 재판에서 그는 강도살인죄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만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2015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엄씨도 한 사람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매매 산업의 포주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생명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사랑을 원했고 평범한 삶을 꿈꿨을 겁니다. 은행원이라는 정당한 직업을 가진 남자가 그녀를 유혹했고 약속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건 그날 이후였습니다.